지역민들의 수곤이고 도대체 언제 이전이 되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방금 참 훈훈한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소감 박양현 전해주시죠. 우리 소방이님 네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뜨겁게 좀 박수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도 그렇게 반갑고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참 자임하고 싶고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시도민 모두의 열망이 담겨 있는 그런 정말 기다리던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첫 번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네네. 그로부터 이제 3년 이상을 매달렸는데 드디어 해낸 것으로 저는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기에 정말 모두가 매달린 건데요.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우리 송갑석 국방위원 또 제가 열심히 시도민들과 함께 노력을 한 것이 드디어 결실을 봤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광주 전남의 미래로 가는 어떤 그 길에 큰 돌덩이가 놓여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광주 전남 메가시티 또 호남이 이제 제대로 국가 성장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맡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번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계기로 광주 전남의 자치단체들이 좀 경쟁적으로 여기 유치 경쟁에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네. 이 법안에 충분히 담아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네. 지자체가 이 모든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 양여를 통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네. 특히나 자치단체장들이 종전부지와 관련한 계획을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것을 네.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사실 무안의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안에서 이 군공항을 받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지만 네. 요즘 이제 한평이 열심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소멸 문제거든요. 네. 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의 큰 인프라들을 보냄으로써 여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 활력도 높여줌으로써 이 지역 소멸 문제를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평이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그 10년 만에 이제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고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내용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자, 우리 지역에는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하나다.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광주와 전남이 많이 소외돼 있었죠. 그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이제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호남이 여기에 성장과 번영을 길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 있었던 이 군공항 이제 부지가 그러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지역은 마한 역사 문명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새로운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알짜배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산강의 새로운 문명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네. 이러한 문제들을 군공항 이전 문제와 다 묶어서 하나로 새로운 도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민간 공항까지 이전이 되는 건가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광주의 공항이 아예 사라지게 되면 또 불편한 점이 네,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광주의 민간공항은 좀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들도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시의 그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는 그림 안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은 결국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항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서의 새로운 공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광주공항은 애초에 무한으로 이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이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이 같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무안으로 가게 되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럼 민간공항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의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뭐 무안공항으로 애초에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잘 엮어서 네. 상생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모든 의견을 펼쳐서 아무튼 대화를 통해서 다 수용하고 납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이전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 이전 후보지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인데요. 최적의 후보지라고 꼽히는 무안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안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제 소음 기피라고 하는 문제로 늘 어떻게 소음 문제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느냐 하는 네. 피해 의식 속에서 반대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많은 지원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걸 받는 지역은 엄청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 문제도 지혜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안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을 좀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를 부정적으로 봐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왜 광주 전남에 군공항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가 절실하게 좀 설명드리고 네. 한평을 포함해서 이제 영광도 포함이 되겠고요.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께 설명회를 열면서 이전 대상지들을 확보해가는 그러한 이제 진로를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안군수도 이제 만날 예정으로 저희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평구는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한 조건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평은 사실 저희 광산구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농업 도시이면서 역사, 생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한평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광주에 편입되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군공항 이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농업 지역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과거 이제 부산 광역시의 기장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광주 입장에서는 해양 도시가 되는 셈이고요. 네.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광주 광역시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평도 발전하고 광주도 발전할 수 있겠지요. 다만 전남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나 인접해 있는 무안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잘 들어보고 지혜 있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강기정 시장님은 모든 것을 열어두고 지금 만나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광주와 전남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서남권, 국토 서남권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의 광주 군공항 이전 함께 상생의 정신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엔 지역의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 부족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우리 광주에 대해서 하나직 환경부 장관께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수 담수화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광역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역대급 가뭄을 맞으면서
기후 위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자연 재앙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후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규모 홍수라든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남권의 가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주변에 물이 대단히 풍부한 나라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는 물을 잘 관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의 수준은 이런 해수 담수화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있다.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물 부족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제시를 드렸고요. 네.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을 더해서 국토 어디든지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물이 남는 곳에서는 물을 받아들이고 물이 부족한 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결코 물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달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한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상수도가 노후화된 것도 바꿀 필요가 있고 전문가도 길러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 체계를 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후위기 특위에서 네.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했던 것이 저희가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4대강 보호 사업과 연결지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성토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보호의 문제가 사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식수 문제와는 연결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노후 상수도 간 물이 새는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네네.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시가 대개 한 4.5% 정도 수도 유실이 되는데 광주는 뭐 한 5.6%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러한 노후 상수관을 이걸 제대로 바로잡아가는 데는 결국은 예산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광주의 물 부족 문제 해결하는데 좀 기재부 포함해서 두 팔 좀 걷어붙이고 예산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네. 또 공공의료원 문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비, 그러니까 경제성 부분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한 두세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이 광주 공공의료원을 포함해서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것을 경제성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생명 부분은 제외를 하고 네. 수입과 지출로만 따진단 말이죠. 국민의 건강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KDI에서 이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건강 문제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료원이 늘 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현재는 제가 기재부와 KDI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앞으로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강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이제 임기를 한 1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지역 시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장과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전일 텐데 그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정치 개혁입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영산강 Y 프로젝트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저희가 내세웠는데 결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도시 문명을 새롭게 그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 또 금호 타협 이전 문제, 또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 또 KTX 투자 선도지구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마음을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수님들께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사수님들 MBC 본방을 보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함께 시청하자고 좀 권해 주십시오. 정치의 혐오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방 사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정말 마지막에 핵심이 되는 저희가 꼭 듣고 싶은 말씀까지 콕 집어서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 모시고 저희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